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며느리를 무시하던 호주 상류층 시부모님이 두바이 공항에서 며느리가 받는 VIP 대우에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알려진 것인데요. 심지어 두바이 왕족들이 며느리에게 존경을 표하자 시부모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한국인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로봇공학자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사실 로봇이나 기술이 아니라 제 호주인 시어머니 마가렛 해밀턴과의 관계였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 해밀턴을 만난 건 5년 전 국제 로봇 학회에서였어요. 그는 호주 와이너리 명문가의 아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1년 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다니엘,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 발표 전날,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웃으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첫 만남부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마가렛 해밀턴은 시드니 최고 와이너리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처음 그녀의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 웅장함에 숨이 막힐 정도였죠. 고풍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마가렛의 위압적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아, 당신이 그 한국인 여성이군요. 그녀의 첫인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는 대신 그저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로봇 공학자라고? 흥미롭네요. 아시아에서도 그런 걸 공부하나 보죠.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시와 편견이 느껴졌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와 MIT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개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가렛은 그저 그렇군요라고 짧게 답했죠. 그날 저녁 내내 마가렛은 다니엘에게만 대화를 건네며 저를 철저히 외면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결혼식 준비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전통은 잠시 접어두는 게 어떨까요? 해밀턴 가문의 전통이 있으니까요. 마가렛의 말에는 항상 우리 가문과 당신의 배경을 구분하는 벽이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마가렛은 종종 우리 다니엘이 아시아로 출장 갔을 때 이국적인 여성에게 홀딱 반해 데려왔지요 라며 웃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보지 않는 그 시선이 괴로웠어요. 다니엘은 엄마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족 여행을 가면 어떨까?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두바이에 가자. 저는 의아했지만 이것이 화해의 손길일까 싶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다음 말이 그 기쁨을 순식간에 꺾어버렸죠. 아시아인은 중동 문화를 잘 모를 테니 내가 안내해주마. 서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출발하기 전날 저는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처음 가는 두바이에 대한 기대와 마가렛과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불안이 뒤섞였죠. 다니엘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안으며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두바이일까? 저는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다니엘은 어머니가 중동의 럭셔리한 문화를 좋아한다고만 설명했죠.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가렛은 이미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른 모습이었죠. 늦었네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비행기에 오르자 마가렛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가운데 앉히고 창가와 복도 자리를 각각 차지했어요. 물리적으로도 저와 거리를 두려는 듯했죠. 중동에 가본 적 있나요? 서윤. 이라고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로봇 학회로 두바이에 잠시 들렀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마가렛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관광은 안 해봤겠네요. 두바이는 표면적인 화려함 이면에 깊은 문화가 있어요. 내가 안내해줄게요. 그녀의 말투에는 항상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 발표 때문에 두바이의 많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내식이 나왔을 때 마가렛은 와인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승무원에게 특정 와인을 요청했어요. 해밀턴 와이너리에 2018년산 시라즈가 있나요? 승무원이 없다고 하자 마가렛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와이너리 와인이 곧 에미레이트 항공에도 입점할 예정인데 아직인가 보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마가렛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문과 와이너리를 언급하며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으니까요. 비행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마가렛이 읽던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동 의료 시스템을 혁신한 한국 기술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제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죠. 하지만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마가렛은 이미 그 잡지를 치워두고 다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하면 버즈 칼리파부터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마가렛이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막 투어도 예약해뒀어. 베두인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다니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 너는 가보고 싶은 곳 없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마가렛이 끼어들었어요. 서윤은 처음이니까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할게. 걱정 말아요. 그리고는 제게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죠. 두바이는 생각보다 보수적이니 복장이나 행동에 주의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중동 문화권의 에티켓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로봇 학회 때 많은 현지인들과 교류했었죠. 하지만 마가렛에게 제 경험을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고도를 낮출 때 창문 너머로 두바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높이 솟은 버즈 칼리파,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까지. 마가렛은 창밖을 내다보며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석유돈으로 지은 인공도시지만 그럼에도 매력이 있어. 서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제 존재는 항상 대화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이 모든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순간도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가렛은 계속해서 내가 앞장설게요라며 리드하려 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윤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저를 향해 공항 직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하나는 아랍 전통 복장을 한 남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죠. 두 사람 모두 공항 VIP 서비스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VIP 전용 통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순간 마가렛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니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했죠. 작년 로봇 포럼에서 만났던 두바이 왕족 관계자가 제 방문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감사합니다만 가족과 함께 왔어요. 다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랍인 남성 직원이 머리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박사님. 가족분들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 승객들이 줄 서 있는 입국 심사대를 지나 VIP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자 고급스러운 라운지가 나타났죠. 아랍식 소파와 테이블, 신선한 과일과 아랍 커피가 준비된 공간이었어요. 박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입국 수속은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권만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한국 여권을 건넸고 직원은 곧바로 업무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그 순간 마가렛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죠. 서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가렛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공항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윤 박사님, 내일 의료 로봇 포럼 기조 연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모든 왕족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놀라서 물었어요. 서윤, 너 여기서 연설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발표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때 직원이 돌아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호텔까지 전용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두바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사님. 마가렛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자신이 가이드 역할을 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VIP 대우를 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죠. 라운지를 나와 전용 출구로 향하는 동안 여러 공항 직원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두바이의 영웅이십니다. 당신의 기술이 우리 병원을 바꿨습니다. 내일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같은 말들이 이어졌죠. 검은색 리무진이 공항 출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고 우리는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마가렛은 침묵했어요.
다니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대단해, 서윤. 왜 말하지 않았어?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말하려 했지만 마가렛이 항상 저를 얕잡아 볼 때마다 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가렛의 얼어붙은 표정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혼란과 함께 작은 호기심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보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즈 알 아랍, 세계적으로 유명한 7성급 호텔이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이서윤 박사님, 두바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열 스위트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가렛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어요. 다니엘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건 일반 객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일반 객실을 예약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배인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건부 장관님의 특별 지시로 업그레이드해 드렸습니다. 박사님의 의료용 로봇이 우리 국가 병원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왔으니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저는 무어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개발한 수술용 로봇을 두바이 병원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가족과 함께 왔어요. 다 같이 묵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로열 스위트는 방이 3개인 대형 스위트룸입니다. 가족분들도 충분히 머무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가렛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자존심 강한 마가렛에게 이런 상황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우리 모두 입이 벌어졌어요. 넓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 마치 왕궁 같았죠. 직원이 짐을 정리해주고 나가자 마가렛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당신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개발한 미세 수술용 로봇이 있어요. 작년에 두바이 병원에서 시연했는데 뇌수술 성공률을 30% 높였답니다. 그게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모양이에요. 다니엘은 제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서윤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예요. 어머니, MIT에서 최우수 졸업생이었고 지금은 자기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마가렛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죠? 이 모든 걸.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살짝 아팠습니다. 말하려 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마가렛 어머님은 제가 말할 때마다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마가렛은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작은 후회의 빛이 스쳤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박사님, 로비에 두바이 보건부 차관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다니엘과 마가렛을 바라봤어요. 내려가 볼게요. 금방 올라올게요. 로비에서 만난 차관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로봇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내일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죠. 30분 후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마가렛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에 대해 찾아봤어요. 마가렛이 말했어요. 당신이 아시아의 혁신가 100인에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로봇이 세계 의료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도요. 처음으로 마가렛의 목소리에서 존경의 톤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서윤, 당신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군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가렛이 저를 진짜 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가렛은 제게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서윤?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겐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마가렛이 제 의견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오전에는 포럼에서 발표가 있어요. 오후부터는 자유시간이니 어머님이 계획하신 사막 투어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에 우리도 참석해도 될까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제 일에 관심을 보이는 마가렛의 모습이 너무 반가웠어요. 물론이죠.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포럼은 두바이 최대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이 크게 인쇄된 배너가 보였어요. 미래 의료의 혁신가 이서윤 박사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마가렛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니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는 VIP 연사실로 안내받았고 가족들은 최전열 좌석에 앉았어요. 제 발표는 인공지능 의료 로봇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0분간의 연설 동안 저는 제가 개발한 미세 수술 로봇이 어떻게 뇌종양 제거 성공률을 높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마가렛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오후에 우리는 계획대로 사막 투어를 떠났어요. 호화로운 사륜구동 차량으로 두바이 외곽의 사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이드는 사막의 아름다움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죠.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사막은 언제나 예측 불가해요. 안전을 위해 항상 가이드 근처에 머물러 주세요. 붉은 모래 언덕 위에서 낙타를 타고 전통 베두인 캠프에서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가렛도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와이너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로봇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나눴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시야가 1m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는 당황했어요. 이런 강한 폭풍은 예보에 없었는데 우리가 탄 차량이 모래에 빠져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가이드가 가져온 물은 몇 시간밖에 버틸 수 없었죠. 모두 진정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 가방에 시제품이 있어요. 배낭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제가 개발 중이던 휴대용 담수화 장치 프로토타입이었죠. 이걸로 주변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 식수로 만들 수 있어요. 사막이라도 공기 중엔 수분이 있거든요. 가이드와 다니엘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30분 후 우리는 깨끗한 물 1리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특별한 GPS 앱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고 지형 분석이 가능해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죠. 저는 앱을 열고 주변을 스캔했어요. 5km 북동쪽에 베두인 대피소가 있어요. 폭풍이 잠시 잠잠해질 때 그쪽으로 이동해야 해요. 마가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장비를 다 갖고 다니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로봇공학자의 직업병이에요. 항상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거든요. 2시간 후 폭풍이 잠시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제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베두인 노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노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우리 부족이 평생 꿈꿔온 것이오. 사막에서 물을 찾는 방법을. 그날 밤 안전한 대피소에서 마가렛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오늘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당신은 정말 진짜 혁신가군요. 그 순간 저는 마가렛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의 빛을 보았습니다. 두바이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가렛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전화를 끊고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다니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가렛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해밀턴 와이너리가 위기에 처했어. 호주의 대형 주류 기업 코넬리 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어. 게다가 아시아 수출 계약 3건이 갑자기 파기됐다고 해. 다니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마가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수익이 20% 하락했어. 와인 품질은 그대로인데 마케팅과 유통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사회에서는 내가 당장 돌아가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가렛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지난 2년간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와인 수입업체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로봇 학회에서 만난 분들인데 그 중에는 와인 애호가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와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가렛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정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몇 개의 연락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께 연락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와이너리 생산 과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서윤,
너 와인 생산에 대해서도 알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대학 시절에 와인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로봇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연구의 일환이었죠. 마가렛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우리는 긴급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와인 수입업체들에게 연락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해밀턴 와이너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접근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죠. 해밀턴 와이너리가 아시아 마켓에 본격 진출한다면 최소 10만 병은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입업체 대표가 말했어요. 특히 호주의 전통 와이너리 스토리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저는 마가렛을 위해 통역하며 3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진행했어요. 마가렛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고, 저는 그녀가 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열정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3개의 새로운 수출 계약을 예비 체결했어요. 총 주물량은 이전 계약의 2배에 달했죠. 서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가렛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생산 자동화에 대해 말했죠. 정말 30% 향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입과 라벨링 과정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자동화하면 15% 정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발효 과정 모니터링에 센서를 도입하면 품질 일관성도 높아지고요. 마가렛은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군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당신의 배경, 국적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마가렛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둘러 귀국 비행기를 바꿨습니다. 시드니로 돌아가 와이너리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안에서 마가렛은 제게 와이너리의 역사, 가족의 전통, 그리고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와 배경은 달라도 열정과 가치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마가렛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당신의 한마디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켰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해밀턴 가족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와이너리 위기를 해결한 지 2달 후, 저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가렛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나라를 꼭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반응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가렛과 다니엘에게 서울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오랜 역사가 담긴 궁궐들. 마가렛은 모든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서울에는 600년 넘은 고궁과 세계 최첨단 빌딩이 공존해요. 그 대비가 서울의 매력이죠. 제가 설명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가렛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공항이라니,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네요.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에 마가렛은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너는 순간,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다니. 저는 강남의 제 아파트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4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거실 창문에서 보이는 서울 전경에 2사람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그런데도 공원과 녹지가 많네요. 마가렛이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들을 제 로봇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최신 의료 로봇과 가정용 AI 로봇을 보여주었죠. 마가렛은 특히 병원과 협력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의료와 기술의 융합이 정말 뛰어나군요. 호주에서는 아직 이런 협력 모델이 부족해요. 점심에는 한정식을 대접했어요. 여러 반찬과 함께 나오는 한식의 다양성에 마가렛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을 어려워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이 음식들은 모두 조화롭게 어울리네요. 각각 다른 맛인데 함께 먹으면 더 좋아져요. 마가렛이 감탄했어요. 식사 중에 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한국 음식은 서양 와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의 문제일 뿐이에요. 마가렛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네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만들 수 있을까?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건축물에 마가렛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 방식에 관심을 보였죠. 나무 기둥으로 이런 대형 건물을 지었다는 게 놀라워요. 그것도 500년도 더 전에. 저녁에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불빛의 바다를 보며 마가렛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는지. 이 도시처럼요. 오래된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마지막 날, 우리는 판교의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어요.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마가렛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호주는 아직 농업과 자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지만 한국은 이미 디지털 미래를 살고 있네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가렛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윤, 이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의 나라를 보고 이제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처음부터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마가렛은 계속해서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어내려갔어요.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 K푸드와 함께하는 와인 마케팅 전략.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 방문 후 시드니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가렛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서윤, 오늘 시간 있니? 와이너리에서 보고 싶은 게 있어. 해밀턴 와이너리에 도착했을 때 마가렛은 설레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그녀는 저를 와인 저장고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와인 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라벨 디자인을 작업 중인 디자이너들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마가렛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K푸드 전용 와인 시리즈예요. 한국에 다녀온 후 바로 개발을 시작했죠. 김치와 어울리는 과일향 와인, 불고기와 페어링되는 풍부한 바디감의 와인.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 마가렛은 한 병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특별한 에디션이에요. 서윤이라고 이름 붙였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당신을 닮은 와인이에요. 제 이름을 딴 와인이라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그녀는 이어서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1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지만 점점 늘릴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저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제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달 와인 엑스포에서 연설하게 됐어요.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이 와인 산업에 가져온 혁신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서윤, 마가렛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변화의 과정을 나누겠다는 용기에 감탄했어요. 정말 멋진 주제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 후 6개월 동안 해밀턴 와이너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K푸드 전용 와인 시리즈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식당들과의 협업도 시작되었어요. 제가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 효율성을 35%나 높였고 와이너리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가렛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국제 포럼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마가렛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서윤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와 성장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스승이기도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힘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무시와 소외감, 그리고 지금의 인정과 사랑까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 달에 찾아왔어요. 마가렛은 호주의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이해하게 해준 건 제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강인함과 혁신 정신을 품고 제 좁은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날 우리 기업의 성공은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문화적 장벽은 결국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해밀턴 와이너리는 호주와 아시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회사와 와이너리 일을 병행하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마가렛과 저는 이제 매주 함께 와인 시음회를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그녀는 최근 저에게 말했어요. 서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내 삶의 지평을 넓혀줘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했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한 가족이 된 이야기요. 국적과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이해와 존중이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